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공자의 일생과 당시 시대 배경을 알아봤고, 또 왜 논어를 비롯한 고전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논어의 내용을 요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읽으면 제일 좋지만 혹시 논어를 읽지 못하더라도 어디 가서 논어가 이런 내용이잖아 하는 대화에 낄 수 있게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감을 잡을 수 있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논어는 공자가 작정하고 목차와 주제를 정한 뒤에 집필한 책이 아닙니다. 공자 사후에 후대에 기록된 책이죠.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여러 분야에 대해 토론을 한 내용이 주로 담겨 있습니다. 논어에는 다른 이가 묘사한 공자의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밑줄 일일이 읽어서 찾아낸 내용들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자께서는 누군가 노래를 잘하면 반드시 다시 부르게 하시고는 뒤이어 화답하셨다. 약간 꼰대인데 이거. 야, 김과장, 박대리 너도 노래 한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음식은 가려 드셨으나 술만은 한정을 두지 않으셨다. 그러나 품격을 어지럽힐 정도로 이르지는 않으셨다. 위대한 성인 공자께서도 이 음주 가무를 즐기셨다고 하니까 한층 가깝게 느껴지면서 논어의 내용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본격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사실 논어를 끝까지 읽은 사람도 드물지만 첫 문장을 모르는 사람은 또한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문장 유명하죠?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게 처음의 시작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영상을 보는 동안 여러분께서 이 재미를 느끼셨다면 육포 한 모금도 내지 않고 공자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방송 준비하느라 논어를 2번 읽었으니까 이미 공자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문장에 이 배우고 익히고 아는 것에 대해서 논어가 시작되듯이 공자는 지식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 컸으며 자부심 또한 대단했습니다. 이는 논어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작은 마을에도 반드시 진심됨과 믿음이 나만한 사람이 있겠지만 나처럼 배우기를 좋아하지는 못할 것이다. 대단하십니다. 다음,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이런 거 많이 봤죠? 들어보셨고.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그것을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이것도 저희가 좀 일상에서 자주 들어보던 얘기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은 최상이고 배워서 아는 사람은 그 다음이며 곤란한 지경에 처하여 배우는 사람은 또 그 다음이다. 그러나 최악은 곤란한 지경에 처하여도 바로 배우지 않는 사람이다. 요즘 세상이 기술은 따라잡기 버거운 속도로 발전하고 문명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진보하지만 개인의 생활은 퇴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더 급해지죠. 그러나 이럴수록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급할수록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더 지름길입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 더 나은 나를 위해 배우고 익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어 다 중요하지만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것이 바로 인입니다. 그런데 이 인이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릴 논어의 내용은 사실 웬만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만 추려서 요약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거고, 논어를 제대로 알려면 꼭 읽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인이 사실 한두 문장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논어의 인에 대해서만 토론을 해도 밤을 새도 모자랄 지경이고 한편으로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논어에 나오는 인에 대한 내용 중 제가 좀 쉬운 내용들만 골라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자는 밥 먹는 순간에도 인을 어기지 말아야 하고, 아무리 급한 때라도 반드시 인에 근거해야 하고, 위태로운 순간일지라도 반드시 인에 근거해야 한다. 어떻습니까? 확 잡히진 않죠?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가 있긴 합니다. 인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뭔지 알겠는데, 또 다음 문장 보시죠. 인한 사람은 어려운 일에는 먼저 나서고 이익을 챙기는 데는 남보다 뒤지는데, 이렇게 하면 바로 인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보시죠. 인은 멀리 있지 않다. 내가 인을 실천하고자 하면 곧 인은 다가온다.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하지 않고, 인한 사람은 근심하지 않으며,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인한 사람은 반드시 용기를 가지고 있지만, 용감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인한 것은 아니다. 논을 읽기의 묘미는 사실 이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 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는 이 정도로 알아두시고 군자로 넘어가겠습니다. 논어에는 군자가 가져야 할 덕목과 마음가짐에 대해서 논하였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반드시 제발 좀 배우고 익혔으면 하는 제 마음입니다. 우리 같은 소시민이 군자가 돼서 뭐 하겠습니까? 권력자가 군자가 돼야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권력자나 사장님들이 공자님 말씀을 좀 새겨듣고 제발 좀 군자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문장, 군자는 일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원인을 찾는다. 많이 회사에서 많이 사장님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직원들이 니네가 못해서, 아니면 스포츠에서 이런 감독들 최악이죠. 전술은 좋은데 선수가 별로야. 이거 안 됩니다. 군자 아닙니다. 다음, 군자는 바른 길을 따를 뿐이지 무조건 신념을 고집하지 않는다. 좋은 말이죠. 군자는 그 사람의 말만 듣고서 사람을 등용하지 않으며 그 사람만 보고서 그의 의견까지 묵살하지 않는다. 이거는 정치인도 좋지만 사장님들이 좀 이 말을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군자는 자긍심을 지니지만 다투지 않고 여럿이 어울리지만 편당을 가르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 이런 유혹들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아부하는 사람들한테. 거역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기도 한데요. 조직의 리더, 특히 우리 사장님들,
사장님들은 대부분 조직의 구성원들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아부를 하게 돼 있어. 나이를 떠나서라도. 이런 사장님들이 저 인간이 일을 잘하는지 아부만 하는 건지 그 아부에 미혹되지 않는 눈과 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해내는 이들을 찾아내고 등용하는 날카로운 지성도 있어야 그게 진짜 사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기업의 승패는 오직 리더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글과 애플을 만든 것은 특출한 리더의 능력과 몇 번의 운이 합쳐진 덕분이지. 그리고 그 이후에 뛰어난 직원들이 충원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리더는, 사장님은 실패의 원인을 직원들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찾아야 하며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고의 유연성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치. 논어는 사실 이 교양을 위해서 누구나 읽으면 좋지만 반드시 읽어야 할 지옥군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인들이 군자가 되기 위해 애쓰고 인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현실을 지옥과 비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만큼 우리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정치인들이 임기 기간 동안 100권의 고전을 읽어야 하는 법률의 제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고전 안 읽으면 피선거권을 박탈해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짜 정치인들이 공자님 말씀을 듣고 그 외에 고전을 읽고 나면 우리 사는 세상이 진짜 좀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각설하고 논어에 나오는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력한 형벌을 통해 백성을 다스리면 어떨지 묻는 한 권력자의 우문에 공자는 다음과 같이 현답합니다. 당신이 선해지고자 하면 백성들도 선해집니다.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소인의 덕은 풀입니다. 풀 위에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눕기 마련입니다. 다음, 국가를 다스리는 이는 백성이나 토지가 적은 것을 걱정하지 말고 분배가 균등하지 못한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또한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지 못한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분배가 균등하면 가난이 없고 평안하면 나라가 기울어질 일이 없습니다. 이거 마르크스가 아니고 공자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 정치 얘기 끝났고 다음 챕터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 이게 평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논어에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논어가 더 좋았습니다. 바로 그 핵심 키워드는 남이 아닌 나에 집중하다. 조직을 이끄는 것은 리더지만 내 인생을 이끄는 것은 나, 바로 자신입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남의 일에 관심을 가지거나 남의 의견에 내 인생을 맡기고 있습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지만 그럴수록 남이 아닌 자신에게 집중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공자님 말씀 들어보시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이 없음을 걱정하라.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걱정하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남이 알아줄 만하게 노력하라.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게 하지 마라. 이 말씀만 지켜도 우리 사회에 갑질이 없어지고 굉장히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잘못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 왔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챕터입니다. 빈부격차로 인해서 삶의 터전은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각복해지며 말과 정보는 넘쳐나지만 정작 갈 길을 잃은 우리는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힐링책이나 위로, 공감책 이런 책들이 많이 팔리고 있죠. 노노에도 요즘 시대에도 공감할 수 있는 힐링이 될 만한 글들을 제가 마지막 챕터로 모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교묘한 말은 덕을 어지럽히고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큰 일을 그르친다. 멀리 내다보며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생긴다. 부가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나는 천한 일이라도 하겠다. 그러나 추구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이라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부유함과 귀함은 누구나 바라는 것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누려서는 안 된다. 어쩌면 좋을까? 어쩌면 좋을까 하며 고민만 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도 정말 어쩔 수가 없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빵 터졌는데요. 이 공자님이 이렇게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맨날 발만 동동 구리는 사람에게 무슨 해법을 제시할 줄 알았더니 공자님이 너는 나도 정말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노노에 대해서 제가 좀 쉬운 부분들만 짧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꼭 반드시 한 번은 여름 길거나 휴가지에 가서라도 노노를 한 번은 평생 읽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준비한 좀 멋진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반복이 아니라 어리석은 실수의 반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위태롭지만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은 그것에 있고 우리는 그것을 책이라고 부릅니다. 안녕.